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여유롭게 사랑받는 법. 여러분들 다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왼쪽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카톡 1이 안 사라지면 심장이 막 뛴다. 나만 좋아하는 걸까? 막 의심하고, 또 상대방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그래. 저 사람이 표정 안 좋으면 나도 막 안 좋고, 저 사람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지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인가요? 어떠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여기 오른쪽. 연락 텀이 꼭 사랑의 척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나, 상대가 바빠도 바쁜가 보다 하고 내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신뢰를 갖고, 그다음에 안정형 애착에 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방법이 뭔지를 볼게요. 네, 이게 불안애착이 사실 어렸을 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2020년 이후에 불안애착 회복과 관련된 논문들을 좀 정리한 거예요. 핵심 원리는 신경가소성입니다. 뭐냐면 내가 훈련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뇌도 그런 방향으로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불안애착의 패턴을 보이는 거는 그 기존에 했던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먹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불안한 형태로 막 돌고 하니까 뇌도 그런 식으로 빨리 돌아가게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많이 좋아하면 왜 더 불안해지느냐? 많이 좋아할수록 뭐랄까, 내가 더 기대하는 바가 많아지고, 내가 어떤 내 본 모습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안 좋아할까 봐 무서운 것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불안의 고리를 끊는 3가지 논문들을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실 상황적인 요인인데, 스마트폰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거 보면 핸드폰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보면은 전화 뭐 삐삐 이런 걸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특정한 날에 전화를 해서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해서 불안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는 디폴트가 연락이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뭐 이런 게 디폴트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은 매 순간 이 사람이 이거를 끼고 있을 거다라는 상상을 자극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연락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특징이 슬롯머신처럼 작동을 하는 겁니다. 슬롯머신이 그 도박 기계 얘기하는 건데, 777이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럼 이 사람은 그 간헐적 강화라고 해서 계속 이 슬롯머신을 돌려요. 내가 이때 연락하면 이때 답이 와,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연락하면 답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강렬한 자극이 되면서 또 안 될까봐 불안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도박하는 것 같다 이거죠. 스마트폰 때문에. 상대가 근데 안정적인 사람이면 이런 이제 불안이 그렇게 증폭이 안 되는데, 저 사람도 약간 불안정해. 그러면 이제 연락도 불안정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이 더 커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기술 때문에 우리 뇌가 쉬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불안과 관련된 유발 요인을 조사한 게 있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 뭐 이런 거예요. 읽음 확인 기능 때문에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알아. 답장 대기 시간이 너무 느려. 그러면은 불안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친다. 나랑 연락은 안 하는데 인스타는 하고 있어. 이제 불안이 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심지어 상대방의 짧은 메시지가 오면 응 같은 게 온 거죠. 예전에는 막 알았어요 막 하트도 붙였던 사람이 이제 이응 붙이는 거야. 그럼 이제 저 사람 마음 식었나 보다, 이제 나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막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소설 쓰기를 멈추고 팩트만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소설을 써요. 저 사람이 3시간째 답장이 없어. 왜 그럴까? 마음이 식어서 그래. 내가 질려서 그래.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래. 라고 혼자 판단을 막 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그런 빌미를 줬으면 모를까? 그걸 안 줬는데도 내가 그 생각의 흐름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안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커집니다. 왜냐면 나는 그 상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엄청 썼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냥 진짜 바쁘거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을 못 했던 거야. 상대방은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데 나는 고민과 걱정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팩트 체크에만 집중을 하자. 3시간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 너무 많은 판단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선 디지털 디톡스를 좀 하자. 9시 이후에는 알림이 안 울리게끔 해놓으라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방해 금지 모드를 일정 이상 만드는 게 좋아요. 나도 그냥 내 루틴대로 살고
11시 이후에는 그냥 안 올리게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연락이 온지 안 온지 나도 어차피 모르니까 자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자. 연인끼리 11시 이후에 답하면 내가 답 못한다는 거 서로 정하기만 하면 연락 언제 오는지 신경 안 쓰고 잠에 들 수가 있어요. SNS 활동을 막 확인하고 싶거나 막 인스타 스토리 확인하고 싶을 때 빨리 다른 걸로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표면적인 행동이고,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다는 걸 확신을 많이 줘야 팩트만 보고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매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확인하는 걸 멈춰라?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표면적인 전략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불안할 때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해봐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을 강하게 느끼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편도체는 이 뒤쪽에 있어요. 뇌 뒤쪽에. 우리에게 이성적인 생각하는 전전두엽까지 가는 걸 이제 막는 거죠. 여기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이 안 돼.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편도체 납치라고 하는데, 아믹달라 하이제킹.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생각 좀 그만해라고 막 친구가 조언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언어, 고등인지 능력이 아니라 감각을 이용하는 걸로 좀 덮어야 된다. 그 전에 불안해착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두 가지를 혼합하는 거라고 해요. 마음 챙김이랑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했을 때 가장 회복 속도가 높았다, 좋았다 이런 건데, 인지행동 치료는 대략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반대 논리를 파악하고 다른 행동을 해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요청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음 챙김을 하라는 건데, 마음 챙김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내가 떠오르는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네가 불안하구나. 그래,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인지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이런 이제 작업을 같이 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 근데 이제 슬프게도 불안해착에 빠진 분들은 막 행동하고 불안에 대한 생각 루프를 계속 돌리기만 해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도 생각을 못하고 내 마음이 불안한지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불안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죠.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전화 막 100번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질려서 또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자기 실현적인 예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뇌 비상 경보를 즉시 끄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거 제 이제 불안해착에서 벗어나는 법 전자책에도 있는데, 내가 불안할 때 주의를 딴 데로 옮기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당장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세 가지 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건데, 지금 그 채팅창에 써주셔도 돼요. 지금 혹시 눈에 보이는 거 파란색 물건 세 가지 한번 써볼까요? 채팅창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드폰 파란색, 그 다음에 차 받침대도 이게 파란 거, 그 다음에 여기 코로나 키트도 파란 거. 제가 주의를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 거 3개 이렇게. 그 다음에 촉각, 지금 내가 발바닥의 느낌이 어떤가, 엉덩이의 느낌은 어떤가. 저는 이제 그 좀 비싼 의자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푹신푹신해요. 오래 앉아도 편한 그런 거 안고 있고. 청각, 지금 들리는 소리가 뭐냐. 지금 저는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이런 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불안할 때마다 3분 신경계 리셋을 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딴 생각으로 전환해야지, 불안해 막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어, 막 일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불안이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건강한 연애는 혼자 한다기보다는 상호 의존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근데 사실 좀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 불안해착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는데,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라 이거예요. 연애 시장이 많이 없는데 어쨌든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불안도 많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진화적으로 계속.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상호 간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도 차분해지고, 이렇게 막 정신없는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좀 불안하게 돼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상호 소통을 하게 되면 불안이 시간에 걸쳐서 줄어들게 된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애착 안정, 상대방과 애착이 안정적으로 맺어졌다 하면 할수록 불안도 줄어든다 이겁니다. 물론 안정적인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만 서로 안정을 주려고 노력할 때 불안이 많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면 이제 뇌도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안정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대화법은, 예를 들면 연인에게서 연락이 오랫동안 안 왔어.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사람들은 항상 이 첫 번째를 선택하죠. 또 연락을 안 해? 나 이제 무시하는 거야? 나 안 사랑하는 거야 이제? 나 이제 중요하지 않아? 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상대방은 뭐가 됐든 그게 정말 잘못된 일이어도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우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발을 밟았을 때, 내가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뭐라고 하면 방어하고 싶은 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솔직한 마음과 욕구를 전달한다. 이게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과 욕구를 전달한다. 연락이 없으면 나는 좀 걱정이 되고 외로움도 느껴. 그리고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 전에 짧게라도 통화하면 내가 정말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솔직한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이게 구체성이 떨어지면 그냥 갑자기 다음에 연락 잘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러면 센스 없는 친구는 연락 잘한다가 뭔지 모르니까 예전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전에 전화해줘. 너무 큰일 없으면 한 5분 혹은 3분만 전화하고 자자. 이런 것들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꼭 전화 안 해도 편안해요. 어차피 전화할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은 나의 감정을 알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진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중요한 건 여기서 솔직하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먹거나 혹은 들어줄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못 만나요. 안 만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준다. 그거는 이제 내가 말한 게 잘못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불안에서 안정으로 가는 4단계 여정을 정리해 보자면 내가 지금 이런 이제 디지털 세상 때문에 불안에 빠지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방해금지 모드 같은 걸 좀 활용하거나 인스타 같은 걸 지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감각에 집중하자.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해도 생각이 안 돌아가요. 나쁜 방향으로 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소리 이런 걸 생각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내기보다는 내 감정과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하자. 네 번째로는 이렇게 안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안정형 애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조금씩 그렇게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불안은 더 사랑을 깊게 하고 싶다라는 신호다. 스스로 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안한 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불안을 가만 놔두고 증폭시키는 거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괴롭히기보다는 나를 챙기는데 쓰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냐? 요것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심호흡하면서 내가 불안한 마음이 혹시 든다면 아까 말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촉감 같은 거에 집중하는 연습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정적인 사랑을 응원하고요. 제 사이트 들어오시면 불안의 착에서 벗어나는 법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거 구매해서 보시면 여기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